이번에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신친일파를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와서 또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또 두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신친일파를 고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현재도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외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해외에 일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 일본의 이해자를 양성한다라는 것은 일본 외무성의 반침이고, 그것이 시작된 것은 1905년에 로일 전쟁 바로 직전쯤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특히 중국이나 조선에 대한제국이 벌써 그때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중국이나 한국의 혁명 세력을 덮고 그 혁명 세력이 힘을 갖게 되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일본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권이 되도록 그 혁명 운동을 덮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손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일본 자금이 투입되었고, 일본 쪽에서는 로일 전쟁 전쯤부터 또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의 극우 단체가 한국 사람을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겐요샤라든가요, 그리고 고쿠류카이, 이거 일본 명칭이지만 그러한 극우 단체가 일본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함께 한국 내에 친일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가 이르지네라는 단체였습니다. 이르지네의 그 성원들은 당시 고종 왕조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그러한 당시 정권의 불만을 갖는 한국인들을 회유하여서 일본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더 강한 한국이 주령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고전 정권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독립협회에는 당시 민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 현재로 말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종 그것을 많이 오해하여서 고종 왕을 황제를 폐위시켜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만드는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그런 측근들의 말을 믿고 독립협회의 운동을 상당히 많이 방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등의 일부 사람들은 당시 고종 정권 하에서는 이제 대한제국은 절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세력이 많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세력은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극우 단체가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1대 1의 그러한 비율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한일 합방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것은 병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1대 1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그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일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본 쪽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한제국을 다시 조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 제국의 아래에 집어넣는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라는 그러한 조약이 1910년에 맺어져 가지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진의 사람들은 일본에게 속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 그러한 일진회라는 것은 진일 조직의 제초의 큰 조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가 되어도 이러한 진일 단체를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특히 한국 내에서 굉장히 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섭한다면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당시 진일파를 만드는 일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당한 거물들이 진일파로 바뀌어 나갔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남선은 3.1 독립 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이관순은 같은 해 2월 8일에 도쿄에 있었던 역시 독립운동 선언서를 기초한 상당히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일제가 보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한국인을 일본이 보섭함으로 인해서 한국인 전체를 진일파로 만들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선인 교사들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 여행을 많이 보냈습니다. 일본을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반일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뀐다,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즘도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것보다 한국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일본에 많이 초청하는 데에 일본 외음성이라든가 일본 정부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반일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권하고 보통 일본인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일본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일본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일본 안에서 갖게 해준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바뀐다, 그런 정책은 옛날에도 일제강점기도 지금도
것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일제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년도에 수교가 되었어. 이후 한일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일본은 새로운 친일파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로일 전쟁 전후에서 시작되었던 친일파 양성 계획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 유학한 한국인 유만주,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서 접근합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많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친일파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가끔 저에게 오셔서 저도 친일파가 될 뻔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본 공안이나 일본 정부의 어떤 데서 사람이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처음은 1시간 정도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친구가 되자, 그렇게 해서 전혀 압력을 주지도 않고 요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생활이 아마 어려울 것이니까 라고 해서 폰트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네, 폰트요, 폰트.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폰트를 나중에 열어봤더니 처음 만났는데 30만 엔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0만 엔이라는 것은 300만 원이죠. 그게 두 번째 만날 때는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만나면 완전히 친일파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교수님은 그것으로 끝냈고 더 이상 절대 일본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쪽에서 고액을 미기로 상당히 많은 한국의 지식인을 진일파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쪽에서 많이 자신을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요, 자신을 불러가지고 비밀회의에서 말을 해달라, 그 사람의 전공에 맞게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비밀회의니까 어디에도 공개되지도 않고요, 그 지식인이 일본에 갔다라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남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을 못하게 증거를 남기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역시 고액을 준다고 합니다. 5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30번이나 일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진일파가 되는 거죠. 네,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일본을 비판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공안이나 일본 정부나 또 사사가와 재단이나 이런 데는 고액을 미기로 또 돈을 잘 쓰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30만, 50만 원이 아닙니다. 300만, 500만 원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마 고액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예를 들면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도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10배 이상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일파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중 하나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일본하고 같이 뭔가 하면 돈이 된다 라고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현재 신친일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하고 대신 돈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사가와 재단이라든가 현재는 너무 소문이 나빠서 일본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재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니폰 재단이라고 니폰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니폰 파운데이션에서 기금을 제공한다고 와도 많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사가와 재단은 특히 미국을 로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본 내에 민간 재단이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견막 같은 갬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재단 자금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듯이 샘에서 돈이 계속 만들어지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먼저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을 로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이 되어야만이 일본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재단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도 일본 돈을 받고 절대 혼을 바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